네, 반갑습니다. 신계 1구역 주민 여러분.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박종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1일 금요일이죠. 저희가 그 공군 해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LH 사업 설명회를 청취했습니다. 당시 사업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끝난 직후에 우리 조합원 부장가 아마 당초 예상과 달리 조합원 부장가가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신길 1구역 주변 아파트 시세가 지난 1, 2년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합원 부장가도 상승 요인이 작용해서 그렇게 높게 책정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톡방에서 일부 인사들이 차라리 분양가를 낮춘 게 어떻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결국은 비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서로 논쟁을 일으켜서 오늘 오전까지,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연이어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그런 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각 사안별로, 자산가치별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신길 1구역 사업성 지표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쭉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논란이 됐던 부분들, 즉 조합원 분양가를 낮췄을 때 그 낮춘 금액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을 때 과연 어느 구간에서 이익이 되고 어느 구간 이후로 손해가 발생되는지, 손해라기보다는 정확히 따지면 이제 좀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사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미리 동영상을 찍기 전에 계산을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미리 제가 출판에다가 써놨으니까 이걸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추정분담금, 지금 현재 추정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분담금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분담금인데, 추정분담금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분양가격, 분양가격에서 지금 현재 종전자산가액에서 곱하기 사업성 지표인 이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일전에 좀 설명을 했죠. 가령 내가 신길 1구역 내에서 32평, 84평방미터를 받고 싶다. 근데 84평방미터가 편의상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억이다. 가령 10억인데 지금 현재 내 종전자산가액, 내 지금 현재 종전자산가액이 5억이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아파트는 10억이고 지금 현재 내 집은 5억이니까, 내 집하고 땅값은 5억이니까 10 빼기 5 하면 5억을 더 내면 내가 32평짜리 새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의 종전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이렇게 가중치로 이렇게 더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가중치로. 비례율. 이 아빠는 설명을 했죠. 지금 현재 종전자산 가액에다가 이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을 감안해가지고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비례율이란 건 뭐냐?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비례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종전자산 평가액, 신길 1구역 내 종전자산 평가액. 그래서 향후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격, 아파트 분양가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고, 조합원으로 분양되는 가격이 약 500세대 가령.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500세대. 그리고 나머지 500개는 가령 임대도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가령 이제 수익형 전세도 있고, 법정 임대 이것도 있고, 아무튼 네 가지가 나눠지는데,
여하튼간에 수식을 간단하기 위해서 1,500개 중에서 500개는 이제 조합원이 가져가고, 조합원 물량이에요. 조합원 아파트. 500개는 일반 아파트, 일반 물량. 그리고 500개는 이제 임대.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분양가를 다 합치면 이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하고 임대 아파트 다 각기 달라요. 지금 그날 설명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는 지금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70%를 잡습니다. 주변 시세의 70%. 근데 최근 들어서 신기 1구역 내 주변 아파트 값이 뉴타운 값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70%를 잡고 이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현재 LH 기준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분양가의 85%를 잡아요. 그렇다 그러면 가령 계산 쉽게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되겠어요? 8.5억이 되겠죠. 조합원 분양가는.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는 아까 종류에 따라 이제 다르다 그랬죠. 좀 싸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비싸게 가져가는 것. 예를 들어 수익형 전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똑같이 10억에 가져가요. 그리고 좀 싸게 가져간 것도 있고. 근데 싸게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땅값하고 표준 건축비 정도는 가져간다. 그렇다 치면 아무튼 조합원 분양가 수준 내에서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좀 낮거나 이게 수치 범위 내에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 1,500세대를 각각의 분양가 대비를 합산한 금액이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매출이에요. 매출. 총 분양하는 동 호수 총 1,500세대 곱하기 각각의 분양 가격을 곱하면 다 총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총 지출은 이제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원가가 들어가겠죠. 말하자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주로 이제 공사비, 용역비, 또 각종 뭐 이주에 따른 이자비, 뭐 이런 여타 그 총 사업비가 이제 이른바 이 총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 빌라 일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왜 제가 뭐 데모를 내고 집회를 하고 못 짓게 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 총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이 지출 요인이 발생해요. 우리가 그만큼 현금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십억씩 현금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 빌라를 규제를 함으로써 이 지출 요인을 줄였다 이거죠. 몇십억, 최소 한 50억, 50억에서 100억. 제가 봤을 때 많으면 300억 이상을 줄인 거예요. 300억 이상. 줄였으면 비례율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 자체만 갖고도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율이 구성됩니다. 즉 현재 종전자산 평가액 대비 미래의 가치, 미래의 지어질 가치를 가령 이제 현재로 할인하겠죠. 현재 가치로. 그렇게 해서 계산된 총 매출에서 총 지출을 뺀 일종의 순자산 가치겠죠. 나중에 아파트가 지을 때.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이제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비례율이라는 수익성 지표, 사업성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비례율, 사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분모를 줄이든지 비례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산수에서 이거 분모를 줄이든지 총 수입을 높이든지 아니면 총 지출을 낮추든지 이 세 가지 요인이에요. 그죠? 종전자산 평가액을 감정평가를 확 낮추든지 아니면 이 매출, 총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하든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올리려면. 그럼 총 수입은 아까 이야기했죠.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뭘로 구성돼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임대 아파트, 임대 가격. 이 세 가지로 구성한 이 분양가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혹자를 그날 우리 사업설명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주변 시세가 70%가 아니라 80%, 90%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60%가 맥시멈, 최고 한도예요. 근데 저희는 공공재개발 추진하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 안 받아서 7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일반 분양가 70%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올리기 힘든 면이 있다. 거의 사실상 이것은 상수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도 마찬가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85% 조합원 분양가를
변수예요. 높이든지 낮추든지. 예. 근데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85%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단톡방에서 또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이걸 너무 높다. 이게 높으니까 이걸 좀 줄이자. 라는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줄이면 조합분야가 이걸 줄여들면 비례율도 덩달아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율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왜 우리 똑같이 폭만큼 줄어드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각각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가령 자산 가치가 좀 작으신 분들, 권리가액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 분양가를 낮추는 게 이익이고 또 높으신 분들은 비례를 높이는 게 이익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수치를 대비해서 그날 우리 그 설명회 때 우리 신규 1구역을 지금 현재 평가해 봤더니 약 3,800억으로 나왔어요. 신규 1구역의 땅덩어리를 다 지금 현재 감정 평가를 했더니 땅값하고 집값하고 다 합산해서 더해봤더니 약 3,800억 정도 나왔어요. 물론 이건 나중에 관리 처분 시점에 또 오르든지 더 올라가든지 뭐 내리든지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감정 평가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면 일전에 120%라는 비례율을 적용해서 곱하기 1.2 하면 이 분자는 4,560억이 나오겠죠. 그죠? 4,56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종전자산 가치는 3,800억인데 미래의 순자산 가치는 우리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사업비를 다 빼고 나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사업성이 약 120%의 사업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어떤 인사들이 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총 수입을 좀 줄이고 아까 말했지 분양가를 낮추자. 낮추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제 획일화돼서 이제 우리가 그 수식을 적용하자 그러면 막 복잡하게 되겠지만은 간단히 적용을 시켜서 총 수입 예를 들어서 500개를 다 이제 84로 보고 84평면터 보고 여기서 1억을 줄이자. 응? 아파트당 1억을 낮추자. 분양가를 낮추자. 그럼 50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죠? 다른 요인들은 다 상수예요.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고 여기서 이것도 일정한데 조합원 분양가 500개 이것만 1억을 낮추는 거예요. 500개를. 500억이 줄어들겠죠. 위에 분자에 약 500 정확 따지면 뭐 4,060억이 되겠는데 뭐 60억 띄버리고 약 4천억만 칩시다. 그러면 계산하면 비례율이 105% 나옵니다. 105%.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제 조건은 다른 건 다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연동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산을 단순하기 위해서 총수입 2요인 단순하게 조합원 분양가만 500억이 낮춰지고 다른 것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령 그러지 말고 이걸 차라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두 개만 비교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비례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분양가를 낮춰서 하는 게 조합원들한테 이익이다. 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비례율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 하는 게 낫다. 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제가 그러면 각 구간별로 각각의 자산가치별로 미리 계산을 좀 해놨어요. 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평균치 84로 해가지고 500개를 물량 갖고 이제 계산해 봤어요. 먼저 종전자산가액이 5억인 사람입니다. 5억. 5억인데 비례율을 120% 적용했더니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10억에서 6억을 빼면 자기 분담금이 추정 분담금이 4억이 나옵니다. 4억을 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7억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8.4억에서 1.6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8억인 경우는 120월 적용하면 9.6억 나와서 4천만 원을 내야 되고 10억인 경우 자기 종전자산가액이 10억이다. 근데 120월 적용하면 12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2억을 마이너스 2억 돌려받아요. 환급받아요. 그리고 12억은 당연히 120번 중 14.4억 4억 4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현재 120%, 비례율 120%를 적용해서 지금 산출한 경우고, 반면에 이제 분양가를, 아까 종합 분양가를 낮추고, 1억을 낮추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례율도 105%로 낮춰주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억을 갖고 105% 계산했더니 5.25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작죠? 그랬더니 분담금이 얼마 나오냐? 여기서 10억에서 뺐지만은 이거 105%는 1억이 낮춰졌기 때문에 9억에서 5.2억을 뺍니다. 그러면 3.75억이라는 분담금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보다 120%보다 3.75억, 2,500만 원 정도가, 약 2,500만 원 정도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자산 가치가 5억인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1억을 낮춰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약 2,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더라. 덜 내도 되더라 이거죠. 이건 이제 5억인 경우예요. 이제 7억인 경우. 이게 이제 상당수 우리 평균치인데, 신길 구역에. 종전자산 가격이 7억이다. 이 경우는 아까 이제 120%를 적용하면 1.6억, 1억 6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대신 비례율을 낮춰가지고 105%를 적용했더니 7.3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억에서 7.3억 뺐더니 1억 6,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분담금이.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500만 원이 어때요? 더 늘었죠. 이렇게 105%로 비례율이 줄어드니까 분양가도 1억을 낮췄지만은 그에 따른 비례율도 105% 줄어들었는데 그에 따른 계산을 해봤더니 120% 했던 것보다 오히려 500만 원이 더 많이 내야 되더라. 이때부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500만 원이. 또 8억은 어떠느냐? 8억은 아까 했었죠. 했더니 자, 8억은 4천만 원 원래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9억에 비례율 105% 적용했더니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래서 그 전보다 오히려 2천만 원을 어때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을. 그렇죠.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20%에서 4천만 원 내는데 105%를 적용시켰더니 6천만 원을 내야 되더라. 그래서 2천만 원이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10억을 기준했다. 10억을 기준했을 때는 2억을 아까 환급 받았어요. 120% 했을 때는. 근데 105%를 적용했더니 1억 5천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아요. 5천만 원 덜 돌려받아요. 그 전보다. 그죠? 그러죠? 이해되죠? 그리고 12억을 했더니 아까는 4.4억을 돌려받는데 105% 적용되다 보니까 3.6억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덜 돌려받아요. 8천만 원을. 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종전자산 가격이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바꾸면, 비례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어느 가액이 중간치고 가장 그 DP, 이른바 손익분기점이냐. 여기 보시면 이 7억, 약 7억 선이 중간점이에요. 그죠? 7억에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뭐 7억, 좀 더 6억 9천이나 뭐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7억 선을 중간 기점으로 해서 7억 이하로는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분양가를 1억 정도 낮춰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분담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7억 이상은 그렇게 하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비례율을 높였을 때는 또 7억 이하는 또 이익을 보는 거고,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소위 이제 자산가액이 별로 안 되신 분들, 5억 이하 되신 분들이 이걸 바꿔주라. 분양가를 낮추고, 비례율이 떨어지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는 게 이익이다. 라고 이제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다가구 주택, 내지는 대지 면적이 큰 자산 가치가 큰 집들, 7억 이상이 된 집들은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실제로 지금 유리한 셈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를 편을 들어서 할지
그것은 사실상 어느 편이 없어요. 그것은 서로 다 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시력선 자체가 가장 중간선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이제 좀씩 차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현재 상황 자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자체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과연 우리 신기인류구역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냐라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겠고 이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단톡방에 제시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비례율 자체를 저희가 더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 이 총 수입을 증가시키고 총 지출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총 수입을 이거 지금 현재 1,500개 물량 가지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죠? 1,500개 물량 가지고 계산한 건데 가령 이게 용적률을 300%로 올려서 가령 300개 물량을 더 확보했다. 300개. 3종으로 해서 35층까지 지어서 300개를 다 확보했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가령 300개의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한 개당 10억이야. 그럼 3천억이 더 늘었겠죠. 총 수입이 3천억이 더 는 거예요. 3천억이 늘었는데 한번 늘면 이것도 늘겠죠. 총 지출도 300개 짓는 공사비가 투하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령 뭐 원가를 예를 들어 85%다. 네? 가령 총 공사비 사업비가 이만큼 더 들어갔다. 85%, 3천억 대비 85% 들어갔다 그러면 약 2,500억이 이제 소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천억 늘고 여기도 2,500이 는 거예요. 그 말 알겠죠? 그러면 순자산을 는 것은 500억. 500억이 들었다. 분자가 이거 500이 더 는 거예요. 그죠? 500이 더 늘었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 이제 해보면 아까 4,560억이 아니라 여기다 500억이 더 늘어가지고 계산을 보면 약 130%가 좀 넘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천억 해보세요. 5천억. 5천억을 3,800원 나눠보세요. 5천억을 3,800원. 5천 나누기 3,800. 그러면, 예. 그러니까 5천을 3,800원 나라는 얘기, 50 나누기 38. 계산이 참 늦네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천 나누기 3,800 하면 131% 나와요. 131% 나와요. 5천, 4,904억이 아니라 5,000원. 편의상 우리가 숫자를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다 이익이네.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용적률을 300%로 해가지고, 300세대를 더 지었어요. 가령 8사를 300배를 더 지어가지고 했더니, 총 수입이 3천억 늘어나고, 그 중에서 지출 요인이 2,500이 발생해가지고, 실제 는 것은 5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아까 당초 4,560억에서 5천억 좀, 500도 더 늘어서 약 5천억 돼가지고 했더니, 131점 몇 퍼센트 나오는데, 아무튼 띄버리고 130만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다시 사업성이 비례율이 130% 좋아진 거예요. 500세를 지었더니. 자, 500세를 지었더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자기 종전자산 가격이 5억이에요. 그죠? 130%를 적용했어. 그때 얼마예요? 6억 5천이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 부담해야 돼요? 3억 5천만 부담하면 되겠죠. 3억 5천. 네, 그죠? 3억 5천. 그래서 이 3억 5천 부담한 금액이 아까 이걸 낮췄던 이 금액 105%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췄던 했을 때 3억 7,500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2천만 원 정도가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사업성을 물론 이것은 이제 120% 대비해서 이제 계산한 부분이지만은 여하튼간에 130% 적용해서 했더니 분담금이 아까 당초 사업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줄어든 3억 5천이더라. 7억도 마찬가지죠. 7억도 130%가 되면 9.1억이 돼가지고 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8억도 마찬가지로 자산가액 8억인 경우도 130%를 적용하면 10.4가 되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아요. 10억인 경우도 130% 적용했더니 13억이 돼서 3억을 돌려받고 12억 경우도 무려 5억 6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받아요. 그래서 이 사업성 지표가 지금 120% 당초 우리가 120%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낮춰가지고 부장가를 떨쳐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는 차이가 이렇게 지금 나는 겁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일환가 이제 120% 105% 부장가를 낮춰가지고 비례율을 떨쳐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은 이런 의견들은 물론 자산가액이 정년자산가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권리가액이 작으신 분들은 7억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돼요. 아무래도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수 7억 이상 또 되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어디가 더 많냐 사람 숫자별로 봤을 때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동의서 친구 이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 숫자 3분의 2 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 많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 면적의 2분의 1을 충족해야 돼요. 땅 면적은 이분들이 갖고 있어요. 땅이 크신 분들이 권리가액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사람 숫자는 뭐 작은 평수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상당수가 또 7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이걸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 제가 서두에 깔고요. 그렇다 그러면 해법은 뭐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서로한테 유리되고 올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최고 관심사인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례율을 이 총수입에서 아까 이걸 안 낮추고 매출 안 낮추고 이 총수입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물량. 아까 말했던 300개 물량을 더 확보해서 비례율을 130% 높여가지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2천만 원 더 높죠. 이렇게 하는 게. 2천만 원, 이렇게 아까 100%한 것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게 더 높습니다. 2천만 원이 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말할 나위가 없어요. 다른 것도 130% 하면 뭐 9천만 원이고, 이거 1.65억인데, 무려 몇천 원, 예? 상당수 차이 나죠. 1억 6,500을 부담해야 되는데, 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7,3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뭐 8억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130% 적용하면 4천만 원 돌려받는데 이렇게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럼 총 1억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같은 경우도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오히려 계산은 마이너스 3억 돌려받고 해서 그전 이거 본 것보다는 훨씬 더 1.5억을 돌려받는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2억을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 방식을 가지고서 이걸 낮추니 높이니 이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자산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또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신중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물량 확보를 더 해서 즉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300세대 물량을 더 확보해서 총 수입 매출을 더 높이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여서 비례율 자체를 높이는 130% 높이는 이 방안을 최우선시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130 낮추는 것은 어느 특정 구간에 이익이 되고 불리한 게 없어요.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작든 크든 간에 다 이익이 되는 구조이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더 덜 부담되죠. 5억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갖고 역점을 모아야 될 부분들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비례율을 용적률을 250에서 300% 올리고 35층까지 층고 상향을 해가지고 물량을 더 확보해서, 가령 300개면 300개 물량을 확보해서 그 물량들 확보를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있는 것에서 제살 깎여 먹인 식으로 해서는 물론 특정 자산 가격이 적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층에 자산 가격이 높으신 분들은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서로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물량 확보, 용적률 상한, 30층 층고 상향 조정, 이걸 통해서 물량 확보를 통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이런 데 최우선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을 해서 가령 85%가 아니라 80%, 일반 분양분의 85%가 아니라 80%, 5% 정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비례율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비례율 다소 총수입 부분에서 조합원 분양분에서 금액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여기서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 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래는 순서가 있고, 지금 당장 저희 주민들이 일심에서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뭐 이걸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뭐 차후 문제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주민들이 용적률 상한, 그 다음에 35층 층고 상향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그 물량을 통해서 저희가 총수입을 늘리는 이런 쪽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우선이다 이거죠. 이게 우선. 네. 이게 우선이고, 다음은 그 부차적인 그것은 충분히 이제 비례율이 상향되면 어느 정도 또 감안해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도표를 해서 도식화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해됐으면 오늘 동영상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